안녕하세요. 마사와 선내과 김선봉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LDL 콜레스테롤 말씀드렸는데, 그냥 콜레스테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인자가 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비라는 개념하고 잔여 콜레스테롤이 있거든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만 나쁜 거, HDL 좋은 거. 그래서 요 단순한 것만 보지 않고 아포비라는 걸 봐서 내가 있는 콜레스테롤이 정말 나쁜 건지 질이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설명드릴게요. LDL 수치가 정상인데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LDL 숫자, 콜레스테롤 전체 양은 괜찮은데 왜 생길까? 여기 보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LDL, HDL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 VLDL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는 잔여 콜레스테롤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잔여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LDL 말고도 다른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인데 요것들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기고 위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LDL 수치가 충분히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자꾸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위험성을 보기 위해서 잔여 콜레스테롤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걸 잔여 리스크로 합니다. 만약에 LDL 조건치 100이다 했는데 아포비라는 것의 개수에 따라서 어떤 건 LDL이 되게 크고요. 어떤 건 LDL이 작아요. 그래서 작은 LDL 콜레스테롤이 막 많이 있는 분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쿰텅 이렇게 몇 개 없는데 이분하고 위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체 LDL 콜레스테롤 무게는 똑같아도 이 개수가 많으면 더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적인 차이를 보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포비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학계에서는 LDL 콜레스테롤보다 아포비를 더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콜레스테롤 생성과 대사 과정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말씀드렸듯이 외부 섭취가 20%밖에 안 되고 간에서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고지율 높은데 제가 왜 좀 식단도 이상한 거 안 먹는데 왜 높아요? 라고 했을 때 밤에서 잘 때 암세포가 계속 분열하듯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만들거든요. VLDL부터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VLDL 형태로 분해가 되면 이게 리파제라는 가수분해 효과를 통해서 이 VLDL이 이렇게 입자가 크거든요. 이가 가수분해 되면 IDL 또는 렘넌트라고 하도 IDL이 되고 이게 또 분해가 되면 LDL이 되고 이게 또 분해가 되면 HDL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VDL이 베리 로우인데 이게 큰 것에서 점점 작아지는 과정을 겪는데 여기 보면 VLDL은 대부분 중성지방이 높고 입자가 크거든요. 그리고 LDL, HDL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LDL 콜레스테롤은 요 LDL 하나 보는 거고 VLDL과 IDL을 봐야 된다. 이게 잔여 콜레스테롤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단백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림대 보면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소장 흡수된 거에서 VLDL, 그 다음에 IDL, LDL, HDL 바뀌잖아요. 이게 보면 입자가 작아지면서 HDL로 하이 덴시 리포프로테인을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계속 만들어지는데 요거 가만히 보시면 그 VLDL하고 IDL하고 LDL을 보면 아포비 단백이 하나씩 다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LDL 말고도 다른 것도 보는데 아포비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하나씩 오른쪽 그래프 중간에 노란 그림 보면 아포비가 하나씩 붙어 있죠. 그래서 아포비는 이제 잔여 콜레스테롤 위험도 볼 수 있는 거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유발하는 입자의 개수예요. 그래서 LDL만 위험한 게 아니라 VLDL의 찌꺼기와 이거와 IDL 역시 동맥병을 통과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산화 과정 없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VLDL이 위험하고 또 VLDL은 전체 부피도 크고 전체 콜레스테롤 에스터의 양이 많거든요. LDL보다. 그래서 어쨌든 이 VLDL도 되게 중요한 위험인자고 요걸 보기 위해서는 아포비가 하나씩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포비 개수를 봐서 VLDL과 IDL이 많구나. 그래서 LDL 똑같은 100이라도 아포비가 많으면 이분은 질적으로 개수가 많은 LDL로 이루어져 있구나.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가 많구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전체 무게, 토탈 LDL의 무게, 전체 양이 아니라 입자의 개수가 동맥경화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고, LDL은 입자에 담긴 총 무게, 그리고 아포비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입자의 총 개수, 그리고 작고 조밀한 LDL은 무게도 가볍고 입자수가 많으면 혈관벽을 쉽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몰 덴스 LDL이라는 개념인데 똑같은 LDL에도 이 사람은 스몰 덴스 LDL이 많아가지고 입자가 엄청 많고 이분은 LDL이 크게 있다. 그럼 똑같은 100일에도 스몰 덴스 LDL이 많은 분은 동맥경화가 훨씬 위험하다. 이게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스몰 덴스 LDL을 보려면 역시 아포비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전을 보면 이게 혈관에서 내피세포형 이거 마크로파지가 대식세포인데 얘한테 콜레스테롤 입자가 바뀌는데 이게 산화 과정을 겪으면서 바꿔서 이게 포음셀이라고 거품세포 만들어지고 이게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입자가 많으면 LDL 콜레스테롤 입자가 많으면 더 이게 위험도가 높겠죠. 그래서 아포비 기스가 중요하다는 거고 산화 LDL 생성자체는 이 아포비가 있는데 산화 과정을 겪은 다음에 마크로파지에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입자가 큰 VLDL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옥시데이션, 산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대식세포에 잡혀서 바로 동맥경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 검사에서 LDL 말고 VLDL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 아포비를 보고 VLDL도 아포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동맥경화 많겠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세포 만들고 이 플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품세포 형성은 마크로파지, 대식세포가 LDL을 잡아먹은 걸 말하는 거고요. 이러면서 염증세포가 계속 생기면서 우리가 혈관에 떼끼듯이 이 플라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동맥경화가 생기고 이게 심혈관계 질환에 뇌경색, 심근경색 모든 일이 생기는 심혈관계 위험을 일으키는 때가 끼는 플라그를 생성한 원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 똑같이 LDL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하나 더 나가서 아포비라는 걸 검사해서 내가 똑같은 LDL이지만 충분히 위험도가 갖춰져 있는지 LDL은 똑같지만 스몰 셀 LDL로 많은 건 아닌지 이 개수가 많은 건 아닌지 보기 위해서 아포비 검사를 하고요. 특히나 아포비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중성지방이 같이 높은 분들이잖아요. 중성지방이 많이 높게 되면 아까 이건 조금 전문 분야라서 말씀 안 드렸는데 VLDL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입자가 크기 때문에 얘는 또 바로 대식세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아니면 그 고중성지방 혈증이 높다라고 하신 분들은 똑같은 LDL만 볼 게 아니라 아포비라는 검사를 꼭 해서 아 내가 심혈관계 리스크를 아포비도 같이 챙겨야겠구나 라고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아포비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